각종 국제 행사와 지역 축제들이 메르스 여파로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는 격리 진료소가 설치됩니다. 5.18 민주항쟁 때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 여대생으로 알려진 박영순 씨가 35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 시신을 택배로 배송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은 수신인의 딸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지만 주말인 내일은 다시 30도를 웃돌며 더울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후폭풍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와 축제,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 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중국 후난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율성 국제음악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중국 측이 음악제 일정을 늦춰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신안 병어축제와 담양군의 대나무 박람회 D-100일 행사 등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전격 취소됐습니다. 전남과 인접한 전북 순창에서는 첫 메르스 양성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메르스 2차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 20일 만입니다. 순창에 사는 70대 여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메르스가 남아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격리 진료소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병원 외에 다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도 격리 진료소를 설치해 일반 질환자들의 병원 기피 현상 등도 덜 계획입니다. 별도의 진료실을 이렇게 가진다면은 다른 질환의 환자들도 그런 걸 봤을 때 격리해서 치료를 하거나 심적인 위안도 주고. 한편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학교는 계속 늘면서 지금까지 광주 26개, 전남 65개 학교 등 100개 학교 정도가 체험활동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혹시 메르스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소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목포시 보건소. 오전 내내 끊이지 않던 전화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울리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엄마 문병을 했다고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거기 병원 의사가 30일 동선 파악하고 확진 환자는 일단은 난리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럼 어르신은 좀 지금 혹시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런 증상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증상 없으세요? 무서우셔서. 대부분 자신이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며 검사를 요청하는 전화로 하루 100통 이상 폭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메르스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의료기관에서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지 않고 저희한테 메르스가 의심된다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검사 대상은 발열과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기 전 중동 지역을 방문했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일 경우에 자택격리가 요청되고 보건당국의 보고 절차를 거쳐 구급차로 지정병원까지 이송한 뒤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응대하다 보니 정말로 의심 환자나 나타났었을 때 저희가 대처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 전남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없으며 타 지역에서 확진 환자들과 접촉했던 4명이 자택격리와 관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요즘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건 메르스에 대한 공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이 나와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감염내과의 장희창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 순창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광주 전남도 금방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순창의 경우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북이지만 실제로 전남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3차 접촉자를 통해서 감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도 평택에 방문한 적이 있는 폐렴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검사 결과는 음성이긴 한데요.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염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메르스 감염자는 전부 다 의료기관 관련 감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밀접한 접촉자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메르스가 어떻게 전염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비말 전파, 그러니까 콧물이나 침이 튀겨서 전파된다. 이게 보건당국의 설명인데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접촉 비말 감염이 대부분이고요.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비말 감염이지만 실제로 병원에서는 호흡기 관련 처치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비말 감염보다 더 작은 분말로 공기 중에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기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서는 N95 마스크라는 그 공기 전파를 막는 마스크를 쓰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환자와 접촉을 피하면 그나마 안전하다는 건데 격리 대상자가 골프 치러 다니고 뭐 1,000명 넘게 모이는 총회에 나오고 이거 다 위험한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사회 노출은 사실은 병원에서의 노출보다 그 감염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만 0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격리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신이 격리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지침을 따라주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최근에 영화에서도 이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격리 지침을 지켜주는 것이 매너이고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에도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접촉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증상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무증상 격리자의 경우는 전염력이 거의 없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염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하였을 경우에는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전문가로서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첫째로 현재 감염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환경은 2, 3차 의료기관,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 메르스 유행 기간 동안에는 급한 질환이 아니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 좀 피하시고요. 특히 병문안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몸이 아프면 그 메르스 위험이 있는 큰 병원보다는 인근 근처 의원을 먼저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과 경기도, 서울, 그리고 그 충청도, 그리고 순창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밀접하게 접촉하신 그런 그 접촉력이 있는 분들은 꼭 그 전남대학교 병원이나 목포 결핵병원 같은 국가 격리 지정 병상이 있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감기 몸살에 걸려도 이제 메르스로 오해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과로와 가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때 계엄군이 도청을 진압하기 직전에 가두 방송을 했던 여대생이 있었죠. 영화 화려한 육아에서는 이효원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실제 주인공이 35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계엄군 진압이 임박해 있던 1980년 5월 27일 새벽 2시쯤 광주 시내에 울려 퍼진 젊은 여성의 애절한 목소리에 광주 시민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계엄군이 언제 진압을 시작할까 두려운 마음에 숨죽이며 귀를 기울이다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는 방송이 도청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나가지도 못하는 처지를 애통해야 하며 숨죽여 울었던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귀여운 아들, 딸, 형제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런 내용으로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 새벽 방송은 5.18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에 삽입돼 관객들을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시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새벽 방송의 주인공이었던 박영순 씨는 계엄군 진압대 현장에서 붙잡혀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도 고통이었지만 유죄 판결은 오랜 시간 동안 박 씨를 괴롭혔는데 35년 만에야 이 멍에를 벗었습니다. 박 씨의 재심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가 새벽 방송 행위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받았던 그 고통은 제가 35년 동안 간직하고 살았지만은 오늘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5월 단체에 따르면 박 씨처럼 5.18 당시 수감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616명에 달하지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는
이 중 33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 시신이 택배로 배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택배를 받은 집주인의 30대 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의 60살 이모 씨 집에 가로 세로 20cm 정도 크기의 우체국 택배 상자가 배달된 건 어제 오전 11시 반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 씨는 상자를 뜯어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 진짜 그거 보고 진짜 기절 안 한 게 다행이에요. 그거 풀어봤으면 진짜 나 기절했을 거예요. 영아의 시신은 탯줄이 잘리지 않은 상태였고 부패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시신 곁에는 아이가 편한 곳에서 쉴 수 있게 잘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신생아 시신이 든 택배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체국 CCTV를 확인한 경찰은 택배를 보낸 인물이 집주인 이 씨의 딸 35살 이모 씨인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택배 송장 번호가 있잖아. 확인해보니까 그 딸이 비친 것 같아. 제 딸이 맞다고 이제 했으니까. 용의자인 이 씨는 10년 전에도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에게 맡긴 뒤 지난해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생활고로 영아를 사산했는지 살해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오늘 재단법인 해산을 의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은 오늘 임시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4일 시도연구원 통합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고 새 이사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8월 말까지 새 원장을 선임한 뒤 9월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개원합니다. 세계적 상용차 브랜드 이베코가 광주의 한국법인과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베코 한국법인은 오늘 광산구 월전동 본사에서 법인과 공장 출범식을 갖고 대형 트럭인 트래커 등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이베코 광주본사 설립으로 광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자동차 산업밸리 육성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